자, 구주차 반복 구조 프로그래밍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 동영상을 다 시청을 하셨을 텐데요. 동영상에 있는 이론 내용을 잘 살펴보고 지금 이제 프로그램 예제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실제로 이제 그 콜앱을 가지고 돌려보기도 하고 수행시켜 보기도 하고 또 변형을 해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하나 따져보면 여러분들 실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참거짓으로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순차 구조를 사용하여 1000개의 숫자를 하나하나씩 읽어서 이들의 총합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잘 보면은 순차 구조를 사용하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일렬로 그냥 다 이렇게 쭉 나열해서 연산을 수행하는 건데요. 1000개의 숫자를 하나하나 읽는 명령을 씁니다. 인풋 명령에 의해서. 그럼 이제 인풋이 이제 1000개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어떤 1000개 입력한 것을 변수에다가 각각 할당한 다음에 그것들의 총합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써서 이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자, 순차 구조를 사용해서 1000개 숫자를 하나하나 읽어서 그것들을 총합을 계산한 프로그램 가능합니다. 대신 여러분들 1000번의 인풋 명령을 써야 돼요. 그리고 입력된 값을 1000개 변수에다 할당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타이핑도 많아지고 뭐 하여간 굉장히 그 문장 자체가 1000번을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인풋 명령어 그리고 할당한 변수 1000개도 필요하죠. 그래서 순차 구조를 사용하면 사실은 뭐 이해하기는 편할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변수도 1000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순차 구조로도 1000개 숫자를 읽어서 총합을 계산은 가능하지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순차 구조를 사용하는 건 아니라 반복 구조를 사용해서 숫자 하나를 읽어라 라는 것을 1000번 반복해라. 이렇게 이제 수행하도록 명령을 짜는 거죠. 그래서 순차 구조뿐만 아니라 반복 구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사실은 반복 구조를 사용하는 게 이 문장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예. 그래서 참이긴 하지만 권고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복 구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for 반복은 특정 조건을 만날 때까지 명령 블록을 여러 번 반복하여 수행하는 구조이다. 자, 명령문 블록을 여러 번 반복하여 수행하는 구조다. 이게 이제 반복 구조입니다. 예, 순적 구조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 for 반복 있죠. for 반복문은요. 명령 블록을 여러 번 반복하여 수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조건이 만날 때까지가 아니라 미리 횟수가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복을 몇 번 할지 횟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 횟수만큼 명령 블록을 여러 번 반복하여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false가 되죠. 자, 만약에 이제 for 반복문이 맞도록 하려고 이 문장이 맞도록 하려면 특정 조건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 명령 블록을 여러 번 반복하여 수행하는 구조다 라고 바꿔서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해당되는 반복 구조는 뭐냐면 파일 반복문입니다. 파일. 그러니까 특정 조건을 만들 때까지 반복하는 문장 자체는 파일 반복문입니다. 예. 자, 그래서 파일 반복문에 해당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for 반복은 안녕 메시지를 몇 회 출력하는지 몇 회 출력하는지 나타내시오. 이제 문제가 네 문제까지 있는데요. 자, 이거 for 반복문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동일한 문제긴 하지만 한번 차이점을 따져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반복문이 있고요. for 반복문은 이제 반복 제어 변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n 그 키워드가 들어가고 range 함수가 들어갑니다. 자, 이 range 함수가 연속적인 정수를
만들고요. 각각의 정수 하나하나가, 아이고, 하나하나가, 만들어진 각각의 정수 하나하나가 반복이 되면서 i의 할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인지 함수에 보시면,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스타트고요. 두 번째가 엔드, 세 번째가 이제 스텝인데요.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스텝에 주어진 숫자만큼 증감이 되면서 증대가 되면서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엔드 값은 들어가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0에서 10까지죠. 그리고 이제 스텝이 생략이 되면 디폴트 기본값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증가하는 거예요. 자, 여기 10부터 10까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10은 포함이 안 되죠. 예. 자, 그러면 10부터 10까지인데 10은 포함이 안 되고 1씩 증가하니까 요거는 한 번도 수행이 안 돼요.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거는 안녕 메시지가 한 번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문장인데 이 레인지 함수에 의해서 연속적인 정수가 몇 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 개수만큼 반복이 되는데 요것은 반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가 안 나오죠. 자, 문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레인지가 10에서 11까지예요. 그런데 11은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숫자 10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스텝은 생략이 되기 때문에 1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11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10 하나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연속될 정수 10 하나 만들어지고 그게 10이 이제 i 할당이 돼서 10일 때 요게 수행이 한 번 됩니다. 그 다음은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녕 메시지 한 번만 출력이 됩니다. 자, 세 번째를 보면요. 이것은 20부터 31까지죠. 그 다음에 스텝은 생략이 되기 때문에 1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연속적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20 하나 증가하면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은 포함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 11개. 11개. 이제 20부터 30까지. 총 11개 숫자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11번 안녕 메시지가 이 세 번째 줄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녕 메시지가 11번 나옵니다. 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러니까 i가 20일 때, i가 21일 때, 22일 때, 그리고 마지막은 30일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네. 자, 요것은요, 이제 이 안녕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데, 앞에서 레인지 함수를 가지고, 이 연속적인 정수를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20부터 31. 그러니까, 20부터 31, 11번, 그러니까 i가 20에서 31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이 수행이 되는데요. 자, 그럼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이제 단일 선택 구조인데요. 예, 포 문장 안에, 포 반복문 안에 단일 선택이 중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요. 자, 이거 보시면 i가 2로 나눴을 때, 자, 1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1이 되는 경우니까, 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면은 뭐 2, 0, 2, 4, 6, 8 이렇게 되게 짝수예요. 근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얘기는 1, 3, 5, 7, 9 이렇게 해가지고 홀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홀수가 됐을 때 이 안녕 메시지를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20부터 30까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홀수는 뭐냐면 21, 23, 25, 27, 29 까지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총 5번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i가 뭐 20일 때는 출력이 안 되고 21일 때, 23일 때, 25일 때, 27일 때, 29일 때, 30일 때 출력이 안 되죠. 반복은 되지만. 그래서 안녕 메시지가 5번 출력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포 반복 모두가 정확하게 3회 반복이 되도록, 즉 안녕 메시지가 3번 나오도록 다음 코드에 빈칸을 채우시오. 자, 여기 세 문제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이게 3번이 수행이 되려면 요 레인지 함수에 의해서 연속적인 숫자가 3번 나와야 돼. 3개가 만들어져야 돼. 자, 여기 보면 10이고요. 시작이. 그 다음에 끝이 여기 이제 빈칸 안에 뭘 넣어야 되고 스텝은 1입니다. 그러니까 3개가 나오려면 여기 레인지 함수에 의해서 10 시작값 10, 11, 12까지 만들어져야 돼요. 10, 11, 12 3개. 그러면 여기가 뭐에 들어가냐면 자, 여기 이제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전체적으로는 13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10, 11, 12, 13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13이 되려면 여기에 12가 들어가야겠죠. 네. 자,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안녕히 세면 되죠. 10일 때, 10일 때 한번 출력이 되고, 11일 때, 12일 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레인지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증감이 3이에요, 스텝이. 그러니까, 여기 3개가 나오려면, 0, 이제 3, 6까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레인지 함수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값이 0, 3, 6까지 나와야 돼요. 자, 0, 3, 6까지 나오려면, 이제 여기 들어갈, 값이 뭐가 돼야 될까? 0, 3, 6이니까 뭐 6보다 큰 값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7이 들어가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7이 들어간다고 하면 0, 3, 6까지 만들어지고 7보다는 크지 않으니까 7이 될 때까지니까 0, 3, 6까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9를 넣더라도 0, 3, 6.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9인데 9는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9를 넣어도 정확하게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9를 넣었을 때 한번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가 0일 때, i가 3일 때, i가 6일 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i가 9일 때인데 9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3개까지만 딱 수행이 됩니다. 3개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넘어가는데요. 자, 요거는요, 이제 시작값이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값이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이 감소값이 이제 증가값이 이제 음으로 이제 음으로 이제 증가돼서 숫자가 이제 감소되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번이 반복이 되려면 자, 여기서 이제 감소돼서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되니까 마지막 값은 마이너스 15인데 포함이 안 되죠. 그럼 마지막 값은 마이너스 13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값은 마이너스 9가 되고요. 네. 자,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해서 연속을 만들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는 포함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세 번이 3개의 숫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3까지 만들어지고 그 숫자일 때 이제 요 안녕이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요거 수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첫 번째 요 안녕은 i가 마이너스 9일 때, 그 다음에 20 빼면은 또 i가 마이너스 11일 때, 또 i가 마이너스 13일 때. 자, 요 15라는 값은 포함이 안 된다라는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숫자를 나열시켜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5개의 숫자를 입력받은 후에 이들 숫자의 총합과 평균을 구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자, 포 반복문을 활용해서 작성하시오. 자, 5개의 숫자를 입력받으니까 5번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5번 반복할 때마다 각각의 반복할 때마다 일단 총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변수에 누적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 구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누적되는 변수값을 토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값으로 0으로 할당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반복이기 때문에 자, for가 들어가고 제어 변수 i가 들어가고 반복 제어 변수,
그다음에 in 키워드 들어가고 range 함수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5번 반복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5번 반복하는 방법은 이 숫자를 여러 개 줄 수 있지만 스타트하고 엔드 스텝을요. 그냥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스타트에 0을 주고요. 그 다음에 스텝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엔드는 5를 주면 됩니다. 근데 5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0, 1, 2, 3, 4까지 해서 5개의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각각의 숫자가 들어갔을 때 이제 반복이 되고요. 자, 한번 반복될 때마다 숫자를 입력을 받죠. 예, 인풋 명령어에서요. 여기. 그리고 이제 이거 문자 값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문자열 값으로. 그래서 플로트라는 실수 값으로 바꿔서 그것을 num에다 할당을 한 다음에 num이라는 변수 할당을 하고요. 토탈에다 누적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예. 원래 토탈 값에다가 입력된 값을 더한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줄에서 입력된 값을 더해서 그 값의 결과를 다시 토탈에다 할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력된 값이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5번 입력해서 누적을 시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구하는 거는 이제 for 반복 빠져나와서 average라는 변수에다가 토탈 값을 5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토탈하고 평균을 출력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요거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5번 입력하는데요. 그냥 1, 2, 3, 4, 5 할게요. 1, 2,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반복 3, 네 번째 반복 4, 다섯 번째 반복 5 하면, 이게 이제 얼마가 되냐면은, 15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15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총합은 15고요. 평균은 3이 나오겠죠. 네. 이걸 다 넣으면 15가 되고, 이걸 5로 나오면 3.0이 나오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사용자로부터 n개의 정수를 입력받은 후에 짝수 정수의 총 개수를 출력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마찬가지 이것도 for 반복을 활용해서 작성하시오. 단 n값은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에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도록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거 그 n값을 입력받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첫 번째 줄에 그게 있습니다. n 정수를 입력하시오 해서 이제 n번 반복이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정수값으로 바꿔서 n에다 할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짝수 정수의 총합이니까 이제 총합을 계산할 누적 변수를 이제 이름을 카운터라고 줘서 0 값을 초기화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을 시켜야 되는데 반복하는데요. n개만큼 반복하니까 0부터 만약에 이제 스타트가 시작이 되면 n까지만 적어주면 되죠. 이제 스텝은 1을 하고요. 생략을 하면. 그러면 이제 0부터 n-1이니까 정확하게 이제 n개의 숫자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래서 n번 반복이 되는데요. 반복 하나 할 때마다 숫자값 받아들이고요. 문자열로 받아들여서 점수를 바뀌어서 num에다 할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짝수 정수의 총 개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짝수인 경우에 입력된 n값이 짝수인 경우에 카운터에다가 누적시키는 겁니다. 자, 짝수 정수의 총 개수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짝수라고 하면 어떤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그 결과값이 나머지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런 불연식이 참이면 자, n값이 짝수이기 때문에 카운트를 1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짝수 정수의 총합이라고 그랬죠. 총 개수라고 했으니까 짝수가 몇 개 입력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줄에서 이제 카운트를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제가 또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n개 정수인데 뭐 너무 큰 수를 하면은 숫자를 많이 입력해야 되니까 3개만 입력할게요. 그래서 3번 입력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6을 입력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3개 입력 정수를 3개 입력했는데 이제 짝수는 몇 개냐면 2개죠. 2하고 6. 예. 그래서 짝수 정수 총 개수는 2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앞에서는 이제 for 반복문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봤었는데요. 예, 요 뒤에서는 이제
파일 반복문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 반복문은 이제 사전 검사하고 사후 검사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사전 검사는 이제 미리 불리현실 검사를 해서 반복이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사후 검사는 먼저 명령 블록을 수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반복을 수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사전 검사 파일 반복문은 한 번의 반복도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요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불리현식을 먼저 체크를 해요. 그래서 반복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false가 나오면 불리현식 false가 나오면 반복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리현식이 참인 동안에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먼저 불리현식을 수행을 하고 반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true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사전 검사 파일 반복은 불리현식이 true로 평가될 때 반복을 멈춘다. 요거는 이제 사전 검사 같은 경우는 불리현식이 false일 때 반복되는 명령 블럭을 한번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불리현식 또 평가하고요. 그래서 불리현식이 true로 평가될 때 반복을 수행하는 거고요. false로 평가될 때 반복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false로 하면 맞는데 이제 true로 했기 때문에 거짓이 됩니다. 자, 세 번째를 보면요. 자, 사후검사 파일 반복문은 최소한 한 번 명령 블록을 수행한다. 자, 이거는요. 그 사후검사 같은 경우는 먼저 명령 블록 한 번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반복을 수행할지를 평가를 하죠. 그래서 true이면은 계속 true이면은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요. false이면 반복을 계속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후검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번 명령 블록은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true가 되고요. 예. 자, 사후검사 파일 반복문은 불리현식이 true로 평가될 때 반복을 멈춘다. 자, 방금 설명했듯이 사후검사 같은 경우에는 명령 블록 한 번 수행하고 그 다음에 다음 명령 블록 수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불리현식이 true이면은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true로 평가될 때 반복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네 번째도 true가 되고요. 자, 이 다음 코드 한번 볼게요. 다음 코드는 안녕이라는 단어를 10회 출력한다. 자, 10회 출력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예. 자, i가 1이고요. 최초에. 그 다음에 i가 10보다 작은 동안에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안녕을 출력을 해요. 예. 자, 그런데 이거 보면은 이제 i가 1이고요. i가 이제 처음에 10보다 작기 때문에 true기 때문에 요거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요. 근데 또 i가 지금 1이기 때문에 또 10보다 작죠. 그럼 요것도 세 번째 줄 수행을 합니다. 또 i가 10보다 작은지 또 보죠. 두 번째 줄에서. 근데 i가 또 1이에요. 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줄 출력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언제까지?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서 10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무한적으로 출력이 돼요. 왜 그러냐면 i가 변하지가 않아요. 자, 변하게 하려면 변하는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근데 파일하고 같은 줄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줄에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트하고 같은 명령 블록이 아니에요. 이게 다 끝나야지 네 번째 줄이 수행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i가 감소되게끔 해서 10번만 수행하게 하려면 증가돼서요. i가 증가돼서 10번만 수행하도록 하려면 이 들여쓰기를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반복이 될 때 이거 출력하고 i를 1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가 되잖아요. 또 증가시키면 i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그래서 10이 되는 10일 때까지 수행하고 11이 되면 빠져나오는 거죠.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요. 그럴 때 딱 10번 수행하게 하려면 이제 요거를 들여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이 10번 출력이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일이 되니까 이게 false가 돼서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7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앞에 포 문장하고 비슷한데 파일 문장으로 바꾼 거예요. 예. 파일 문장으로 살펴본 겁니다. 자, 다음에 파일 반복문은 안녕 메시지를 몇 회 출력하는지 나타내시오. 자, 이거는 잘 보세요. 예, 여기가 이제 시작이 있고요. 초기값 i는 1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죠. 그리고 이제 안녕 문장을 출력하는데 1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는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10일 때는 false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죠. 12, 1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총 9번 출력이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 5, 6, 7, 8, 9일 때 이렇게 수행됩니다. 9번 출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안녕이라는 문장을 몇 번 출력하느냐. 자, 요거는요, 이 파일 문장이 이제 앞에하고 비슷한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반복되면서 i는 1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i가 1일 때 반복이 되고 2일 때, 3일 때 해서 총 9번 반복이 되는데 9번 반복될 때 그냥 i만 증가시키고요. 이게 끝나야지 요 문장이 수행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들여쓰기가 파일하고 같은 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이 반복되는 문장이 수행될 때 수행된 명령 블록이 이게 아니에요. 명령 블록이 같은 명령 블록으로 되려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같아야 돼요. 같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건 들여쓰기가 같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안녕 요 프린트 다섯 번째 문장 수행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 수행이 됩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 자, 한 번 나오죠. 그러니까 요 반복이 다 끝나고 요 문장 한 번 수행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요것은 i가 1부터 자, 10보다 클 때까지 2씩 증가하는 겁니다. 예. i가 1부터 10보다 클 때까지 반복이 되는데 2씩 증가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반복될 때마다 이걸 출력하는데 자, 요건 여러분들이 함정 빠지면 안 됩니다. 보통은 i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장 보면은 i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근데 i가 1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false예요. 그럼 아주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줄로 가서 그러니까 네 번 다섯 번째를 건너뛰고 여섯 번째 줄로 가서 프로그램이 종료합니다. 이것은 한 번도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녕 메시지가 0회 출력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면 애초부터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게 false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요것은 앞에는 이제 1, 2, 3번은 사전 검사 파일 루프였는데 요 네 번째부터는 이제 사후 검사,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사후 검사 파일 루프입니다. 자, 사후 검사 같은 경우에는 파일 다음에 나오는 불연식이 무조건 true로 적어주고요. 마지막 부분에 탈출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참인 경우에 브레이크 해가지고 브레이크 문장에 의해서 요 파일 루프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i가 1일 때 있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요거 한번 수행이 되고요. 1 증가하죠. 그리고 i가 5보다 큰 동안에 브레이크를 합니다. i가 5보다 큰 순간에 브레이크 하는 거죠. 그러니까 i가 6일 때 브레이크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5까지는 반복이 되고 6일 때 브레이크 합니다. 그래서 i가 1일 때 한번 요거 수행되겠죠. 2일 때 출력이 되고 3일 때, 4일 때, 5일 때까지 출력이 되고 6이 되는 순간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5번 실행을 해보면 네. 5번 안녕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후 검사인데요. 이제 i가 이제 true일 때 반복이 되죠. 네. 그리고 안녕 메시지가 이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i가 10보다 클 때 브레이크 되죠. 그러니까 i가 11일 때 이제 브레이크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i를 증가하는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i가 계속 0이에요, 0. 계속 반복하더라도 한 번 반복할 때마다 i가 이렇게 변화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갱신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i는 계속 0입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i가 11이 돼야지 빠져나가는데, 10보다 큰 순간이 돼야지 빠져나가야 되는데, i가 계속 0이기 때문에 요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이 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실행하진 않겠습니다. 실행하면은 이거 계속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8번 문제는 다음 파일 반복문 모두가 정확히 3회 수행이 되도록, 즉 안녕 메시지가 3번 나오도록 다음 코드의 빈칸을 채우시로라는 문제입니다. 몇 개 문제가 있는데요. 자, 요 빈칸이 있는데, 빈칸을 이제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이제 이 3번 안녕 메시지가 3번 나오도록 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사전 검사죠. 이제 앞에 불연식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는 A가 이제 3부터 시작을 해서 반복할 때마다 1씩 빼죠. 그러니까 3일 때 한 번 수행이 되고요. 네 번째 문장이. 그 다음에 2일 때 한 번 수행이 되고, A가 1일 때 한 번 수행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A가 3일 때, 2일 때, 1일 때 이렇게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이제 3, 2, 1, 그러니까 즉 0보다 커야 되겠죠. 예. 자,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 A가 3일 때 한번 수행되고, A가 1일 때 수행되고, A가 2일 때 수행되고, A가 1일 때 수행되고, 예. 여기서 3번 수행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요. 이것은 A가 초기값이 3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어떤 숫자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되고, A가 1씩 증가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A가 3일 때 한번 요게 수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이제 4일 때, A가 5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A가 3, 4, 5일 때를 만족을 하려면, 여기는 A가 6보다 작을 동안이죠. 예. 자, 그래서 요것을 수행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예. 자, A가 3일 때 수행이 되고요. A가 1 증가하니까 4일 때, A가 5일 때. 6일 때는 이게 false가 돼가지고 빠져나와서 여섯 번째로 가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파일 문장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사후 검사예요. 여기 true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녕 메시지 한번 출력을 하고 1 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true가 되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빼고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A가 자, 3인데 1 빼니까 이제 2일 때 이게 출력이 되겠죠. 예, 여기 관점에서는요. 그 다음에 A가 1일 때 예, 출력이 돼야 되고, A가 0일 때도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1 더 빼면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출력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은 A가 2일 때, 1일 때, 0일 때까지. 그러니까 A가 작거나 같으니까 0이 들어가면 되죠. 자, 출력을 해보면, 네, 요 여섯 번째 줄에서 A가 2일 때 하나 빼니까요. 원래 3인데 A가 1일 때, A가 0일 때까지 출력이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1일 때 이제 그때 빠져나오는 거죠. 네. A가 0일 때요. 네. 정확히 3번 출력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보면요. 요 관점에서 보면, 네, 여기서요. 네. 이제 A가 처음에 이제 100이고요. 근데 증감을 봤더니 10을 뺍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씩 하는 거예요. 세 번 수행이 되려면, 자, 요 관점에서는 A가 이제 90일 때 한 번 수행이 되겠고요. 100에서 10을 빼니까. 그 다음에 10 빼면은 80. 그 다음에 10 빼면은 7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꼴이니까 70이 되면 빨리 나와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는 7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여섯 번째 줄에서 A가 90일 때 요거 한번 수행이 되고, 또 10을 빼면은 여기 80일 때, 그 다음에 70이 되는 순간 이게 true가 돼서 빠져나오는 거죠.
딱 3번이 수행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장으로 9번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5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요. 자, 이들 숫자들의 총합과 평균을 구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전검사 파일 반복문과 사후검사 파일 반복문으로 각각 작성하시오. 두 개 작성하는 겁니다. 5개 숫자 입력받아서 총합을 구한 다음에 평균값을 계산하는데 사전검사 파일 문장과 파일 반복문과 사후검사 파일 반복문으로 나누어서 작성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사전검사 먼저 볼게요. 자, 이게 누적시키는 변수 이름을 토탈이라고 줬어요, 여기. 그리고 파일 반복문에서 이제 반복 제어 변수로 사용하는 게 이제 i라는 변수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숫자 5개를 입력 받아야 되기 때문에 5번 반복을 시켜야 돼요. 한 번 반복될 때마다 숫자를 입력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를 토탈에다 누적시키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i 변수를 1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럼 0부터 1씩 증가시킨다고 하면 이 분류현식에 들어갈 숫자는 뭐냐면 i가 0일 때 한번 수행이 되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수행돼서 5번 반복이 되겠죠. 5가 되면은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분류현식을 정해놓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현식이 이제 요 5번, 6번, 7번 명령 분류가 수행되고 나서는 다 반복이 5번 반복되고 나서는 8번째 줄로 와서 이제 토탈을 누적된 값을 5로 나누면 평균값이 되겠죠. 그래서 9번째 줄에서 이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번이니까 이제 1, 2, 3, 4 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숫자 2, 두 번째 숫자 2, 세 번째 3, 네 번째 4, 5 하면은 이제 이거 총합은 15죠. 예, 평균은 이제 30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의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 3도 넣어보고, 뭐 5도 넣어보고, 뭐 1도 넣어보고, 뭐 10도 넣어보고, 이제 뭐 30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더 더하면 49가 되고, 이것을 5로 나눴을 때 평균값은 이제 뭐 9.8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사후검사로 하게 되면 사후검사는 분류현식이 true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탈출하는 브레이크 문장이 있죠. 그래서 이거 5번 수행하려면 자, 이거 뭐 토탈 누적 변수 0으로 하는 건 같고요. 그 다음에 값 입력하는 거 누적시키는 거 같고 평균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요 분류현식 그 8번째 줄에 보면은 사후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검사하는 분류현식을 어떻게 둘 거냐라는 거죠. 자, i를 0이라고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5번 수행하려면 이제 1씩 증가하면서 5번 수행하려면 i가 5가 되는 순간 빨리 나와야 돼요.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리고 이제 5가 되는 순간 빨리 나와야 되니까 i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브레이크가 돼야 되죠. 빨리 나와야 되죠. 자, 5가 되는 순간 빨리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실행을 해보면 1, 2, 3, 4 한번 해볼게요. 앞에와 똑같이 사전 검사했을 때 입력된 숫자 그대로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 2, 3, 5 하면은 결과로 이제 15가 나오고 총합이 요것의 이제 평균값은 3이 되겠죠. 자, 이제 요거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n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요. 그래서 짝수 정수의 총 개수를 출력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마찬가지로 사전검사 파일 루프하고 사전검사 파일 루프를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단 n 값은 이제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서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도록 합니다. 자,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for 반복문을 해서 동일한 문제를 풀어봤었는데요. 이제 요것을 사전검사 파일 반복문을 활용해서 다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n 값을 입력 받아야 되죠. 예. 문자열로 입력 받았기 때문에 보통 문자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int로 바꿔서 정수형 바꿔서 n에다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개수를 나타내는 카운터 변수 0으로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 변수, 파일 제어 변수, 반복 제어 변수 i를 0으로 할당을 하고요. 그리고 사전 검사니까 이제 m보다 작을 동안에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증가값은 1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i가 0부터 m보다 작을 까지니까 1씩 증가하면 0부터 1씩 증가해서 1, 2, 3, 4 해가지고 m-1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총 0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n번 반복이 됩니다. 자, 이 반복할 때마다 숫자를 입력받고요. 저기 짝수니까 이제 2로 나눈 나머지 값, 여기 나머지 연산자 쓰는 거죠. 그게 0이면은, 즉 짝수면은 카운터 1 누적시키는 겁니다. 카운터에다 1 증가시켜서 다시 카운터에다 할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프린트 하면은 이제 입력된 입력된 정수 중에 짝수의 개수가 출력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한 5개까지만 입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5라고 입력을 하고요. 정수값 입력을 하겠습니다. 1, 자, 5, 2, 10, 45, 하면, 자, 이 5개 입력했는데, 여기서 이제 짝수는 2하고 10 2개네요. 그래서, 짝수 정수의 총 개수는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제 사전검사 파일 반복을 했는데요. 요거 사후 검사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후 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다시 요거 한번 실습을 해보고 나름대로 이제 사후 검사 파일 반복으로 한 변형해서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9주차 프로그램 실습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9주차에 대한 그 프로그램 실습에 대한 과제가 이제 나갈 거고요. 그 과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동영상 자료, 그 다음에 실습 자료 잘 면밀히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프로그램은 많이 이렇게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작성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어떤 주어진 문제라도, 여러분 원하는 대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에러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이 하다 보면 그 에러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차인 10주차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